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반도 문제, 중동 문제, 지금 뭔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지만 사실은 이 한반도, 즉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공격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현재 여당, 그리고 이 청와대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서도 뭔가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합동으로 대규모 해군력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공모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항공모함들의 목표는 이란일까요? 북한일까요? 이거 한번 분석해 보는데요. 어떤 항공모함들이 갑자기 왜 뛰쳐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는 심각한 도전 과제다 라고 미국 시간 3월 3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친중 인사죠.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왜냐? 국무장관 되기 전에 자신의 직업이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피한 상태에서 중국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컨설팅 회사, 그리고 중국에게 직접 투자하는 펀드 회사, 이런 것들을 경영하면서 돈을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측 인사들하고 너무너무 친하겠죠. 그래서 토니 블링컨이 국무장관 되면 이 중국하고의 문제는 중국이 이제 완전히 급부상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게 있어 지정학적으로 21세기 가장 큰 시험은 중국과의 관계지만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시험대, 즉 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파워, 즉 무력으로 진짜로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러시아, 북한, 이란이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토니 블링컨 그리고 이 바이든, 이 콤비 시대에 들어와서 사상 처음으로 노르웨이 중부에 있는 공군기지에 미국이 B-1B 폭격기, 초음속 폭격기를 4대나 배치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정비인력, 운용인력 200명까지 같이 보내서 장기 주둔하는 방식으로 노르웨이에 폭격기를 보냈고, 3월 3일 날 이 이야기를 했는데 3월 2일,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하루 전 그 노르웨이에 있던 B-1B 폭격기 중에서 수대가 에스토니아로 갔습니다. 에스토니아 쪽으로 비행을 했는데, 에스토니아는 바로 발틱 3국이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발틱 3국인데 에스토니아의 동쪽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때, 소련 시대 때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렀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최대의 항구 도시죠. 그리고 러시아 제2의 도시죠. 러시아로서는 정말 목줄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발트 3국의 제일 남쪽 옆은 바로 칼리닝그라드, 그러니까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폭격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쪽에 있는 칼리닝그라드, 즉 발틱 함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러시아의 젖줄,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봉쇄할 수 있다 라는 것과 함께, 그 에스토니아에서 직선으로 그어보면 모스크바까지 한 70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7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까지 폭격기를 보냈는데, 이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은 제즘 ER입니다. 제즘 ER의 사거리는 무려 900km가 넘죠. 그리고 스텔스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려 이 폭격기는 24발을 장착합니다. 따라서 그 에스토니아까지, 국경지대까지 폭격기를 보낸 것은 모스크바를 24발의 스텔스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그래서 크레밀린 궁 완전히 그냥 아작낼 수 있다 라는 그런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무력 시위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러시아, 북한, 이란이라고 했는데, 북한과 이란에게는 뭘 하냐? 항공모함을 갑자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2달 만에 재출격을 준비한다는 희한한 소식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항공모함은 작년 한 해 내내 2020년 내내 작전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와서 이 남중국해에서도 작전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 호르무즈해협 페르시아만으로 가서 이란을 압박하는 작전을 220일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니미츠 항공모함하고 교대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갔고 그 들어가서 샌디에고에 들어간 시간이 2021년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 초니까 2021년 1월 3일 날 들어갔는데 불과 2달 만에 다시 출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링컨 항공모함은 220여일이나 작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체말로 너덜너덜해진 거거든요. 녹이 쓸 대로 썰어있고 뭐 너덜너덜해졌죠. 그래서 올해는 이 링컨 항공모함은 작전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샌디에고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이브러함 링컨 항공모함의 항공기 움직임이 많아졌다. 출항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3월 2일 날 오신트 소식통이 전해왔어요. 소식을. 이게 지금 항공기 움직임이 뭐냐면 헬기들이 왔다 갔다 자꾸 한다 이겁니다. 평소에 이제 이렇게 헬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물자를 실어 나르고 추가의 장비를 실어 나르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훈련 출항을 한다라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2달 만에 휴식 2달 만에 정비도 하지 않고 다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에이브러함 링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아웃되는 바람에 좀 이 사정이 좀 다급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링컨이 굳이 출항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란 앞으로는 지금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 쪽은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맞고 뭐 그러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링컨이 긴급하게 다시 출항한다? 2달 만에? 이 승조원들 얼마나 힘들까요? 수리가 안 됐는데 희한하죠. 자, 그런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 칼빈슨 항공모함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F-35C를 탑재를 하고 이 F-35C를 니미츠급 항공모함 최초로 운용하는 테스트를 하는 중이었어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슨 항공모함에 MV-22 오스프리 CMV라고 하죠. 그게 이제 착함해가지고 이 F-35의 엔진을 공수해주는, 배달해주는 이런 훈련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슨은 앞으로 F-35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이 될 텐데, 뭐 전적으로 F-35는 아니고 2개의 비행대대가 있는데 전투 비행대대 중에서 하나는 슈퍼호넷, 그래서 24대의 슈퍼호넷, 또 하나는 F-35C, 그래서 24대의 F-35C 해서 총 48대의 전투기로 구성될 항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칼빈슨은 올 가을에나 출항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미 해군 관계자가 미 해군 관영지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칼빈슨이 캘리포니아 인근 해역에서 F-35C 운용 시험을 종료하고 2월 27일 샌디에고로 복귀했으며 컴투엑스 이후 올 가을 이전에 작전 배치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갔으니까 좀 쉬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쉬고 그리고 4월경부터 컴투엑스를 하면 5월 초에 마칩니다. 그러면 또 돌아와서 한 달 쉬고 6월에는 출항할 수 있는 겁니다. 빠르면 6월 가을 이전이라 했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7, 8월에는 출항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잡은 게 칼빈슨입니다. 갑자기 출항한답니다. 원래는 가을에 출항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혀 출항할 것 같지 않았던 링컨이 6월경에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칼빈슨도 6월부터 출항할 준비를 지금 들어가 버렸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있죠. 7함대.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사실은 이제 작년 12월에 호주와 일본과 같이 호주 연안에서 합동 훈련을 하다가 그 호주 연안에 있는 해파리 떼들이 이 담수화 시설 파이프로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민물을 생산할 수 없으면 6,000명이나 되는 승조원들이 작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코스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수리를 했는데 그 담수화 시설 파이프 수리만 한 게 아니고 아예 원자로에 있는 핵 폐기물 처리까지 했는가 봅니다. 어쩐지 좀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나 마칠까라고 했는데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4월이면 이제 마친다는 겁니다. 4월 초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에 사실은 반핵 단체들 많죠. 일본은 핵을 직접 맞았던 나라니까 그 반핵 단체들이 계속 미국의 이제 미군 불러가라 이런 운동하는 단체들이에요. 미군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또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미군 항공모함만 보았기 때문에 미군 항공모함이 뭐 하는가 보면 얘들을 언제 출항하겠다. 다 답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하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수리가 4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항모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수거할 전용 선박이 4월 13일 요코스카에 입항할 계획이다. 레이건 항모는 6월께 작전 투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6월경에 작전 투입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뭐 아주 오랜 기간 항모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만 봐왔으니까. 그래서 4월 13일 방사성 폐기물 수거하러 그 선박이 온다. 그러니까 뭐 이 원자로를 청소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원자로의 차폐 시설 같은 걸 좀 수리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걸 하면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죠. 그걸 처리하는 선박이 4월 13일 날 오니까 나머지 이미 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스케줄을 볼 때 6월 초에는 출항할 수 있을 것 같다. 로널드 레이건이. 자,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할 것은 로널드 레이건 함장으로 지금 이 2월 달에 어떤 사람이 왔냐? 바로 직전 보직이 주한미 해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전단의 전단장으로 왔어요. 함장이 아니고 전단장으로. 그런데 이것도 좀 희한한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한미군 하면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뭐 육군 사성장군이 주로 옵니다만은 어쨌든 주한미 육군 사령관은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중장이죠. 3스타. 그리고 주한미 공군 사령관은 미 7공군 사령관입니다. 역시 중장이죠. 3스타. 그런데 주한미 해군 사령관은 1스타입니다. 여기에 뭐 딱히 자기 휘하에 군함이나 뭐 하다못해 고속정도 한 척 없어요. 그냥 뭐 행정부대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이거 뭐 하냐 이 사람은. 여기 와서 그냥 전시에 미군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 해군하고 관계 개선 잘 유지해 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운영 유지할 그 팔부두 이런 것들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거 살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에서 사실은 이 주한미 해군 사령관으로 오면 크게 보직을 잘 받았다라고 보기 힘들죠. 왜? 아니 뭐 장성이면 자기 밑에 짱짱한 이런 그 전투부대가 있어야 되고 그 전투부대를 지휘하다가 아니면 이제 상급부대에 가서 굉장히 어떤 뭐 인사권을 가진다든지 예산권을 가진다든지 하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내근 자리로 가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은 사실은 좀 좌천됐다, 뭐 좀 밀렸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그 주한미 해군 사령관을 하고는 그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전단장으로 갔어요. 희한하죠. 완전히 그냥 떠버린 겁니다. 이 전투 전단장 중에서 그냥 뭐 A급이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바로 그냥 배속받고 또 이 여기에 요코스카에 어마어마한 이 구축함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지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영전을 해서 갔냐?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한반도 작전이 필요한 건 아닐까? 왜? 주한미 해군 사령관을 했으니까 한반도 작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이 한반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한반도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전단장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출격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미국이 세 척의 항모를 지금 이 스케줄을 보면 6월이면 전부 출항시켜서 작전할 준비를 갖추었어요. 기존까지는 뭐 항모 작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해봐야 지금 아이젠하워 지금 이란으로 가고 있는 아이젠하워 그 정도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완전히 그냥 녹다운 다 됐습니다. 하도 많이 굴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 미국만 있냐? 아니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있는데 저는 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참 이 항모 운용 영국도 참 어렵구나. 퀸 엘리자베스 정말 잘 못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원래 이 퀸 엘리자베스는 2월 달에 영국을 출항해서 3월 달에 동북아시아로 와서 일본 사세보를 모항으로 여기에서 장기작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 회담을 통해서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 2+2 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출항 직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이러고는 출항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시험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억 파운드를 쏟아부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최종 운용 시험을 위해 포츠머스 해군기지를 출항했으며 이 항모는 이번 시험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지금 시험항에 갔으니까 문제 없으면 이제 6월에 인도태평양 작전 배치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원래 3월 달에 사세보로 오기로 했는데 일본에 미국이 잠깐 스톱. 지금 와봐야 우리 항모도 없고 로널드 레이건 지금 수리하고 있고 다른 항모들 다 지금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무슨 작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희망이긴 합니다만은 북한 때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없는데 뭐 혼자 때릴 거냐? 그러니까 우리 준비되면 그때 와라. 미리 오지 말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항공모함끼리 같이 연합훈련도 하고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없는데 와서 뭐하냐? 나중에 와라. 라고 한 건 아닐까. 그래서 6월에 일본으로 온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월에 일본 동북아 지역으로 오겠다라고 올 수 있는 항공모함이 내척이 되었죠. 이게 다냐? 또 있습니다. 샤를드공 항공모함, 바로 프랑스죠. 이 항공모함도 원래는 이 이란, 이 중동 지역까지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그 중동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그리고 인도 태평양 행이라고 하니까 이 동아시아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는 두 개의 전단을 원장을 보냈어요. 하나는 클레망소 전단, 클레망소 21 태스크포스. 여기는 이제 샤를 드골이 항공모함이 기함이에요. 하나는 잔다르크 태스크포스. 여기는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이 기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클레망소 전단, 샤를 드골을 메인으로 하는 클레망소 전단이요. 대단하죠. 여기에 미국 구축함 하나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 해군 클레망소 기동 전단에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도널드 쿡과 잠수함이 합류해 연합전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중동 지역으로 항해 중이다 라고 3월 3일 날 UPI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에요. 페르시아만 여기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프랑스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4월에 벵골만에서 인도하고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 샤를 드골이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란 앞을 딱 나오면은 그 인도양이 바로 아라비아해입니다. 인도양은 북쪽이죠. 인도라는 역삼각형의 큰 나라가 역삼각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인도 대륙이. 거기에서 서쪽은 바로 아라비아해입니다. 동쪽은 미얀마하고 마주보죠. 여기는 벵골만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란 앞으로 갔는데 인도하고 연합훈련 하고 싶으면 그냥 잠시 탁 나와가지고 아라비아해에서 연합훈련 하면 되는데 왜 인도를 한 바퀴 돌아서 벵골만으로 가서 하냐? 아시아로 오기 위해서. 동아시아로 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4월에 벵골만에서 인도와 연합훈련을 하면 5월에 동아시아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잔다르크 기동전단은 7월까지 사세보에 전개해 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프랑스는 5월 이후 5, 6, 7월 달은 이 동아시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두 개 항모전단급을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엄청난 전력을 투사하는 것이죠. 그럼 갑자기 얘들이 왜 이럴까요? 서방 함대의 이 아시아 집결하는 6월에서 8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이란 아닙니까? 북한은 뭐냐?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는 올해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다. 바이든의 오랜 침묵은 여름 전에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과 같은 요란한 폭발음에 의해 깨질 수도 있다. 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이든 정부는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얘들 때리 없앨 거다. 레짐 체인지 할 거다. 또는 뭐 전략적 인내를 할 거다. 비핵화에 매진할 거다. 협상에 매진할 거다. 대화로서 해결할 거다. 이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여름이 지나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북한 정책 기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 여름까지는 좀 불안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협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핵실험과 같은 요란한 폭발음, 즉 도발을 할 것이다. 그 도발에 의해서 이 침묵은 깨질 것이다. 즉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여름쯤을 기해서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고 그 전에 그래서 완전히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시설 감시 영상물을 더 이상 IAEA와 자동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들은 3개월치 감시 영상물을 보관할 것이지만 3개월 내에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모두 삭제한다고 통보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란에 핵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CCTV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CCTV는 실시간으로 IAEA로 전송됩니다. 감시해야 되니까. 핵시설을 뭐 핵물질을 빼돌리는지 감시해야 되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구석구석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걸 끊어버렸어요. 선을. IAEA로 가는 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CCTV는 있다. 촬영하고 있다. 그런데 니들한테는 못 주겠다. 자, 3개월 시간 준다. 3개월 동안 우리는 녹화도 하고 다 할 텐데 그렇지만 전송은 안 해준다. 그런데 3개월 내에 우리에게, 즉 이란에게 주는 그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필름 안 준다. 영상 안 준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나는지 니들 상상해라. 핵 개발하겠다란 말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거의 뭐 핵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거는 1993년에 북한이 했던 그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때려야 되죠. 또 여기는 또 북한이 도발해서 또 때린다고 하죠. 완전히 또 냉각된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 항모 5척의 행선지는 어디냐? 이란이냐, 북한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아시아로 몰려든 이 대규모 서방 함대, 항공모함 5척, 그리고 잔다르크 전단, 여기는 이제 강습 상륙함이죠. 당연히 또 이제 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 항모 6척 플러스 잔다르크 전단. 엄청나죠? 목표는 누굴까요? 뭐 저는 희망합니다. 기왕 힘을 쓸 것 같으면 우리하고 관계되는데 좀 써달라. 바로 어디겠습니까? 얘를 제거하는데 좀 써달라. 라고는 것이고, 뭐 만약에 이란이 그 타겟이 된다 하더라도 기왕 할 것 같으면 빨리 좀 해라. 그래야 또 힘을 축적해서 얘한테 또 사용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군 비롯해서 갑자기 미국이 항모를 정말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가동시켜 가지고 끌어내고 있습니다. 세 척이나.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항모를 아시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6월에 만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